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1강 예제로 PC까지 고려한 모바일 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데스크탑 PC는 물론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패드까지 고려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많아지면서 각 기기에 맞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데스크탑 PC만 하더라도 플랫폼이나 웹 브라우저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거의 모든 기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깔끔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차차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 가지 문서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패드까지 고려한 모두 대응이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련된 예제는 만들면서 배우는 HTML5, CSS3, jQuery 예제를 토대로 해서 제작을 했고요. 반응형에 대한 이런 CSS와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구성들 이런 것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총 5강을 통해서 이 예제를 완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관련된 예제에 대한 이렇게 CSS 구성을 위한 HTML 노드를 완성하는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예제는 지금 컴플리트 폴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컴플리트 폴더 안에 있는 예제를 확인해 보시면 완성된 예제들을 이렇게 확인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예제는 HTML 노드를 완성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성물이 완성된 어떤 HTML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컴플리트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모바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구성 자체가 해상도가 이렇게 변환이 된 구성을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바일 해상도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컨텐츠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2단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처럼 만들어져 있을 때는 위에 있는 지금 컨텐츠에 대한 타이틀바가 위에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 해당하는 이렇게 메뉴에 따른 CSS 처리들, 미디어 쿼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제 메뉴가 어느 정도 시점이 올라갔을 때는 상단 메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의 상도가 지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당하는 이제 구성이 컨텐츠 구성물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만약에 해상도를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컨텐츠들은 내용이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뉴에 대한 구성들도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문서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HTML 노드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은 컴플리트 문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구성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response underbar web.html 문서가 이렇게 있죠. 이 문서를 열어보시면 완성된 각각의 문서에 따른 이런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성이 된 HTML 문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부분은 바로 HTML5 웹 문서 구조를 작성하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 각각의 내용은 IE 브라우저에 따라서 다른 클래스가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처럼 안쪽에 HTML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할 때요. 이렇게 이건 작성 중인 지금 문서가 되는데요. 자, HTML 문서에 대한 설정은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독타입 영역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독타입은 이쪽에 있어 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IE 버전으로 열겠다라고 하게 되면 IE 만약에 if 문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if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i6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no-js 그리고 old 그 다음에 i6 버전, i7일 경우에는 i7, i8일 경우에는 i8, 그 다음에 이제 i9일 경우에는 modern i9,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GT.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과를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아니다. 이렇게 비교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식이 바로 이제 주석으로 이렇게 파싱이 되기 때문에 주석으로 읽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no-js modern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해당하는 지금 시작 문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문서를 지금처럼 열어보시게 되면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열리고 있죠. 근데 이제 문서가 열리게 되면 해당하는 지금 소스를 한번 보시면, 자, HTML 부분을 한번 볼게요. HTML 부분 보시면 위쪽에 있는 주석이 그대로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클래스가 no-js modern이라고 붙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i가 아니거나 그리고 i9보다 높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no-js 그리고 modern 클래스가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해당 문서를 i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저 같은 경우에는 8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8로 열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열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F12번으로 이렇게 해당하는 지금 영역을 보여드리게 되면, 자, 그러면은 자, no-js old 그 다음에 i7로 지금 경로가 잡혀 있네요. 7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8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로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F12번으로 해당 경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i7로 붙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지금 오차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현재 브라우저 버전은 저 같은 경우에는 i8을 쓰고 있기 때문에 no-js old i8이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no-js modern 클래스가 HTML의 지금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문서는 CSS라든지 HTML 그리고 이미지들에 대한 경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빈 창으로 보여지게 되죠. 자, 이후에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더 추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 부분을 헤드문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메타가 나오기 직전에 지금처럼 해당 코드를 입력을 시켰는데요. 자, 이 코드는 자, i 브라우저일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만약에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크롬 방식으로 렌더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제가 크롬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i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자, 열어보시게 되면 HTML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처럼 헤드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요 코드가 이제 풀려서 이렇게 해당하는 i 브라우저에 대한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들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뷰포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뷰포트는 이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 뷰포트로 해당하는 기기에 따라서 지금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상대적인 크기로 유지할 수 있게 뷰포트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가로 크기는 디바이스 크기를 절대 크기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니셜 스케일은 1.0으로 초기 스케일은 1.0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해도 되겠죠. 자, 뷰포트 설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문서에 관련된 스타일들을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금 문서에 따른 스타일들 style.css 부분을 이렇게 내정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6이나 8에서 미디어 쿼리를 지원하지 않지만 respond.js를 이용하면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응형을 만들 때 해당하는 그 버전의 i8 이하 버전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respond.js를 내정한 상태에서 자, 물론 CDN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respond.js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respond.js. 자, 이 경우에는 저희가 IE 버전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그런 경로들이 됩니다. 자, 스크립트 하나를 이렇게 내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자, modernizer.min.js 최적화 JS가 되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모더나이저 브라우저는 지금처럼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HTML5 및 CSS3을 감지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되는데요. 자, 해당 경로는 http modernizer.com 경로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해당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IE 브라우저에 맞춰서 작성을 할 때 쓰는 코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각각의 코드들 중에서 이렇게 min.js가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코드가 난독화 코드가 돼서요. 압축 코드로 지금 보여질 때 쓰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jQuery CDN 서비스를 이렇게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jQuery 경로, 외부 경로를 자, 내부 경로를 활용하셔도 되시고요. 자, jQuery 라이브러리 경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금 jQuery 스크롤 고정하는 플러그인을 이렇게 설치를 했죠. 물론 이렇게 설치를 하실 때는 jQuery 라이브러리를 먼저 이렇게 경로를 불러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그인 경로를 불러오셔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 관련된 스크립트 구조들 이렇게 script.js 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직접 작성할 내용들은 style.css 그리고 이제 script.js 이렇게 두 개의 문서가 되는 거죠. HTML5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일 것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구글의 크롬 프레임입니다. 구글 크롬 프레임은 IE에서 구글 크롬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플러그인이 되는데요. 구글의 V8 자바스크립트 엔진과 다양한 웹 기술들을 최신 경향에 적용해 느린 IE에 적용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캠퍼스나 웹 RTC와 같은 다양한 HTML5 태그들을 이용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의 성능이 월등히 좋은 구글의 자바스크립트 엔진 V8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HTML5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따른 저희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런 태그의 내용이 되겠죠. 자,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뷰포트를 처리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렌더링 방식을 IE 버전에 맞춰서 크롬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일단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HTML 웹페이지를 열어서 페이지 위에 헤드 근처 다른 메타 태그들과 함께 이와 같이 적어주는 것들이 일반적인 작업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적용에 따른 내용들이 끝난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보자마자
도대체 구글은 어떻게 되먹은 놈들인지 생각이 들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사용자가 구글 크롬 프레임이 깔려 있다면 끝난 것이지만 안 깔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 현상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i 유저들은, i 예전 사용 유저들은 크롬 설치가 안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크롬 같은 경우에는 i9 버전 이하에서 작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크롬이 1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크롬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어느 버전에서도 무조건 동작이 되게끔 작동이 됩니다. 자, 만약에 구글 크롬 프레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를 권유할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유저들을 위해서 구글 크롬 프레임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권장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래쪽에 이제 스크립트 내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 방식으로 또 하나 이렇게 내정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스크립트 영역에다가 지금처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하면, 만약 사용자가 구글 크롬 프레임이 깔려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 크롬 프레임을 설치하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설치 방식은 다양한데, 자, 오버레이는 페이지를 먹통으로 만들고 반드시 설치를 요구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모드 오버레이라고 돼 있죠. 자, 인라인으로 설정한다면 페이지 내에 iframe을 추가하게 되고 그 안에 설치를 요구하게 되는 URL을 띄워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스크립트 내용들은 다음과 같고요. 자, 다음에 설정된 코드는 png 그래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옛날 예전 브라우저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이번 예제에서는 png 그래픽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i6 구형 웹브라우저에서는 png 형식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주성문을 이용해서 i6에서만 처리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f i6번 이렇게 써서 해당하는 지금 JS를 내정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단지 저희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해당하는 이런 주석 코드만 볼 수 있지만 i6 버전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JS가 내장된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헤드문이 완성이 됐고요. 자, 본문에 따른 형식들은 저희가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팅 방법, 헤드문에 있는 각각의 CSS와 그리고 JS를 불러오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CSS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